남자의 전립선이란 거는 방광 하부에 오줌 쌀 때 밸브 같은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도 염증이 잘 생기죠. 네. 어떤 증상이 있냐? 하부 요로 증상 또는 배뇨장애, 오줌이 자주 마렵다, 급하다, 줄기가 약하다, 뭐 오줌이 끊어진다, 밤에 깬다, 이런 것들이 배뇨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통증이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죠. 만성 네, 통증. 매우 괴롭습니다. 좀 뻐근하다, 무지근하다, 우레하다, 무리하다. 찌릿찌릿하다, 뭐 전기 오는 것 같다, 표현이 다양하세요. 그럼요. 근데 되게 반복되는 특성들을 만성 전립선염에는 보이죠. 네. 성기능 장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면 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전립선염의 증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립선염을 진단하려면은 항문으로 검사를 보통 해서 전립선액을 손으로 직장 수지 검사면 짜내죠. 전립선 마사지라고 하는 바로 마사지라죠? 그것인가요? 네. 네. 요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액 검사를 받기도 하죠. 전립선염 진단할 때 그 진단적 가치는 두 가지는 비슷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체를 어디서 얻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오줌으로 볼 거냐, 뭐 질분비물이냐, 또는 정액이냐, 전립선 마사지액이냐, 뭐 이런 건데 전립선염에서는 오줌, 전립선액 또는 정액 이렇게 해서 배양하고 PCR을 같이 한다. 섞어서 많이 하죠. 그리고 뭐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항원을 피검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항문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너무 젊은 분들은 초음파 잘 안 보기도 하는데요. 전립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항문 쪽으로 접근을 해서 초음파를 하거나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야죠. 네, 위치가 공교롭게도 직장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네. 복부를 통해서보다는 가장 가까운 데가 네. 항문이라 또 그렇게 가끔 복부 초음파로 이제 검사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부 초음파로도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부정확하죠. 부정확하죠. 네, 좀 아스라이 먼 곳에 산을 본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네. 느낌입니다. 진단이 되면은 뭐 세균이 있으면 항생제를 쓸 것이고 소염진통제, 뭐 그 알파 블로커 같은 뭐 요도 확장제, 티로파마이드 같은 근육 이완제, 심지어는 뭐 항우울제라든지 어허. 신경병성 통증일 때는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신발타나 이런 약들. 이게 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 부분이겠죠. 그렇죠. 전립선염은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게 약 하나로 완전히 해결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정말 노벨 의학상 감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요인 때문에 생기고 이렇게나 많다는 거는 사실 완벽한 하나는 없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태까지 쌓아온 그런 경험이란 게 그렇게 무색하진 않아서 어느 정도 저는 10분 중에 그래도 한 6, 7분 정도는 상당히 만족할 정도로 좋아진다고 보는 편이고 네. 2분 정도는 약을 먹어도 좀 그래서 불편해 하셔서 이것저것 물리치료라든가 이런저런 거 해보기도 하고 1분 정도는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괴로운데 호전이 없어서 좀 고생하시는 분을 많이 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7, 8분은 오신 분들 치료가 잘 되는 것 같고요. 뭐 약을 쓰건 물리치료를 하건 뭐 하고 네. 한두 분은 잘 안 돼요. 한 분 정도는 심지어는 이러면 안 되는데 환자분이 오셨는데 말씀만 듣고서 자신이 없습니다. 아, 저는 치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비뇨의학과도 몇 군데를 다녀보셨고 한의원도 가보셨고 그렇죠. 정신건강의학과도 가보셨고 통증의학과도 가보셨는데 네, 심리적인 요인을 어떻게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비뇨의학과 여러 군데 다녀보신 분들은 여기 있는 약들 다 써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과로, 스트레스, 금주, 수면 부족. 뭐 커피, 오래 앉아서 오래 일하기, 앉아 있는 거, 운전 오래 하기. 물 안 드시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좀 예민한 편이다, 자극이 요 정도 있어 좀 못 참겠다, 약간 신경병성 통증이 그런 개념인데요. 예,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뭔가 귀를 더 기울이면 잘 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쪽 다른 쪽은 별로 민감하지 않은데 요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다를 거라고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이거 성병 아니야? 전립선 암 아니야? 스스로 막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논문에 보면은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또 안 좋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는 걸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네. 술, 담배, 커피 아예 안 하고 다른 생활 하시고 뭐 성관계가 막 많은 것도 아니고 되게 약간 금욕주의에 일만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런 생활에 영위하시는 분들이 아래쪽의 증상이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주로 그분들은 뭐 배뇨장애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아래쪽 불쾌감, 회음부 통증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고 좋아지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치료해도 증상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너무 아쉬운. 저도 불편해요. 네, 네. 죄송하고. 그럼요.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이제 좀 촉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는데 아 이분은 진짜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도 무슨 특별한 묘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이제 밝혀진 거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굉장히 특별할 건 없는 거라서 그죠? 너무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 중에는 예를 들어서 20대 신림동에서 고시 준비를 열심히 하시던 수년간 고시 준비를 하셨던 분이 가끔 오세요. 학습하시는 분들도 네네. 취약합니다. 오래 앉아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뭐 수면 부족하고 피곤하고 소변이 마려우면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 자꾸 특히나 가시고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크겠죠. 시험. 스트레스. 1년, 2년, 3년, 4년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이분들이 점점 심해지다가 만약에 시험이 잘 되셨어요. 증상 없어지세요. 해결. 네, 해결. 와. 그걸로 해결.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봅니다. 네. 물론 이게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어떤 심민성인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전립선염은 이제 남자라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겠죠. 20대부터 뭐 8, 90대까지요. 근데 연령대별로 한 40대 후반부터는 전립선 비대증이 오고 뭐 50대부터는 전립선 암이 있는데 증상으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럼요. 이 특히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하는 통증은 전립선 비대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소변이 불편하다?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랑 똑같은 증상이에요 하면서 혹시 전립선 비대증이 아닐까요? 라고 오시는 20대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근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비대증과 암은 하죠. 이제 고령이신 분, 중장년층의 질환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20, 있습니다. 30대 분들이 비대증인 것 같아요. 또는 전립선 암하고 우리 아버지 전립선 암이셨는데 나랑 증상이 비슷하셨는데 하면은 일단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50대 분인데 이런 분도 계셨어요. 20, 30대부터 전립선염이 계속 재발을 하는 거예요. 아, 또 스스로 전립선염인 줄. 이번에도 또 전립선염이 왔구나 하고 봤는데 나중에 암이 나온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 PSA 아까 수치 얘기를 봤는데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뭐 일단은 검사를 쭉 해봐야 됩니다. 네.